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옥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가끔 가계약서라고 하는 거 쓰시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살 의사가 있으면 미리 가계약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을 중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래서 보통 이제 가계약을 합니다. 그 가계약은 본 계약의 계약금보다 상당히 좀 낮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이 1,000,000원인데 가계약금으로 뭐 100만원 혹은 뭐 50만원을 미리 맡겨놓은 거죠. 이랬을 때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봐서 그것에 뭐 우리가 100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예정한 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요, 요즘 인터넷 중개들도 많이 하죠. 매수인이 2020년 12월에 인터넷 부동산 중개 그 창에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이제 내놨다,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 그거 보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중개사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내가 그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매수인을 대리한 사위한테 그 장모가 의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매도인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인은 그 매수인에게 매매가액은 뭐 2,300만원을 한다. 그리고 12월 8일날 가계약금 1,000만원을 냈고 12월 12일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1,000만원을 더 주고, 그러면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500만원, 잔금으로 다음 해 2월 26일 날 2억 500만원을 지급한다 하는 그 계약 이행 내용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테니까 그때 신분증, 도장, 그 다음에 추가 계약금,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500만원까지 준비해라 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거를 그 매도인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처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서 매수인에게 전달을 하면서 매도인이 받았던 그 가계약금 1,000만원은 다시 매수인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수인은 이게 뭐냐, 내가 살려고 이거 가계약금까지 걸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매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한 중요한 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합치가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만 거기 보면 그 계약금을 1,000만원을 더해서, 가계약금 1,000만원에다 1,000만원을 더해서 이제 2,000만원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만원의 2배 4,000만원을 해약금이나 그 위약금으로 나한테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가계약금 1,000만원 준 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배액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계약을 쓰진 않았지만 의사합치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액인 4,000만원을 주든가, 최소한 가계약을 한 1,000만원에 대한 2배 2,000만원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그런 판례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우리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매수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아직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보낸 1,000만원의 그 법적 성격은 당사자 사이에 이 1,000만원의 그 명목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 이것도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진행이 돼서 매매 계약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그 교섭을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이다. 매매 계약이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가계약금으로 이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유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이 이렇게 수수됐다 하더라도 우리 계약서 쓸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계약서를 쓸 때 보면은요. 정식 계약서 쓸 때 보면 거기에 그 특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지불함으로써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것에 터잡아서 본다면 이렇게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이 서로 수수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약금이다 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민법 그 398조 사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에 아직까지 그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가계약금으로 정한 2천만 원의 배액이나 혹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러 지급한 그 1천만 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저는 매수인 측에 상담도 해보고 매도인 측에 상담도 해보는데요. 이번 판례가 일흥의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판례인 것 같아서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